여러분, 무릎 관리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인공관절 수술하셨거든요. 그거 해드리고 저도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무릎은 수술 없이도 나을 수 있다. 단, 다이어트, 운동, 이 세 가지를 일찍 하셔야 됩니다. 이때 하면 너무 늦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이때 걸린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때 무릎이 고장난 걸 알아요.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정형외과 전문의 이자원입니다. 무릎 아파서 병원 가시면 이런 소리 듣죠? 무릎 관절염 초기입니다. 이건 그나마 다행이고요. 2기, 3기입니다. 이때는 겁이 덜컥 나죠. 내가 죽을 때까지 인공관절 수술을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3단계로 잘 관리하신다면 갖고 태어난 무릎을 평생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치료해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영상이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마디탄탄 이자온. 평균 수명 100세 시대 120세까지도 산다는데 과연 그때까지 무릎 수술 하지 않고 내 무릎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수명이 늘면서 근육이나 신체 나이도 많이 젊어졌기 때문에 체중 관리, 그리고 근력 운동, 그다음에 관절 연골을 다각도에서 관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서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연골 상태에 대한 관리라고 하는 것들은 병원에서도 흔히 들어보신 연골 주사라든지 콜라겐 주사라든지, 또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줄기세포 주사 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노화에 의해서 무릎 관절염은 인간이 걷는 동물이다 보니까 관절염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고, 한번 생기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점차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고민하게 되는데, 인공으로 만든 이제 기계 관절이지만 그것 또한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게 환자들의 목표고 또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1기부터 4기까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각 단계별로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관절염 이제 1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 엑스레이상, 그러니까 병원에 오셨을 때 찍는 엑스레이 상에서 연골 마모가 거의 없다, 이런 상태를 이제 1기라고 보는데,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 엑스레이 상에서 그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냐 안 좁아져 있냐, 이게 마모가 되면 이렇게 다르면서 점점 그 간격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엑스레이 상에서 명확하게 달아있는 증거는 없는데, 임상적으로 증상이 있고 관절염에 합당한 증상들을 있을 때 저희가 진단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관절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는 거는 정해진 나이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조금 일찍 오신 분도 계시고, 나이가 좀 꽤 드셨는데도 무릎 관절 건강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개인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수술을 안 했다고 생각했을 때 무릎을 다쳐가지고 수술하신 분들은 외상 후 관절염이라고 해서 관절염이 좀 빨리 오거든요. 그런 특수한 경우를 좀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40대까지는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 빠르면 40대 후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50대 중후반에 걸쳐서 60대 초반까지 이 사이에 걸쳐가지고 관절염 1기가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왜 이 시기에 관절염이 시작됐느냐 생각을 했을 때, 대부분 무릎 관절염은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많다는 거를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주변에 인공관절 하신 여성 할머니들은 많은데, 할아버지들 중에서 인공관절 하셨다는 분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성 호르몬이 이 연골세포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부터는 개인 차이가 있지만 여성 호르몬이 변하는 시기죠. 이제 점차 60대 가까워질수록 폐경하는 분도 많아지고,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연골세포들이 숫자를 감소시켜주게 되고, 결국 그 말은 연골 탄력이나 이 완충작용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연골도 콜라겐 성분이기 때문에 가운데 완충작용을 해주는 연골판 같은 것들도 탄력을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잃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가속화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사실 증상이 개인 차이가 있어서 갑자기 막 엄청 아픈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걸을 때 조금 시큰거린다, 특히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약간 무릎 안쪽이 조금 시큰거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증상일 때는 처음 증상 겪는 것이고,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먹는 관절염 약이라든지 간단한 물리치료들, 찜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상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체중 감소입니다. 이 체중 감소는 관절염 1기 때만 중요한 게 아니고 1기부터 4기까지 전체를 아울러서 가장
가장 중요한 치료적 방법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게 우리가 1kg를 뺀다고 했을 때 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4kg 정도가 대략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kg가 빼면은 4배나 가해지는 그 힘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그냥 무거운 배낭 메고 있다가 벗어내는 정도, 그러니까 부하만 줄여주느냐, 단순히 그런 영향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점은 부하가 줄어들므로써 생기는 그런 통증의 수치도 좀 떨어지고 실제로 무릎 관절을 진행시키는 그 염증 수치들을 낮춰준다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 감소는 단순히 몸을 가볍게 해서 좀 덜 아프게 한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관절염의 진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증상 조절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1kg만 빼는데도 4배 정도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치료법이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항상 이제 진료실에서 자세하게 이렇게까지 길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다들 한마디씩 어서 듣고 물어보세요. 살을 빼야 되죠? 살 빼야 된다던데요?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당연히 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굶으면서 빼지 말라, 무리하게 빼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이어트를 해보니까 이게 1kg, 2kg 빼는 게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먹을 거 다 먹고 운동을 하면서 빼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3개월, 4개월 해도 이게 1kg 빼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힘든데 지금 관절염이 시작된 50대, 60대 초반 이런 환자분들은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하는 것도 이제 쉽지가 않은 건데 체중까지 줄이려고 하면은, 그러면 대뜸 이제 먹는 거를 확 줄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갑자기 밥 먹던 거를 이상한 쉐이크 같은 거 사가지고 막 드시고 대체 식단이다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하시면 근육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것들이 다 이제 근육 운동 이런 것들인데, 무릎 관절염에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근육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체중을 줄여서 무릎을 안 아프게 하려고 했는데 관절의 주변에 근육이 다 빠지면 이게 오히려 안 좋은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우리 길게 보고 6개월에 1kg만 빼보자, 반년에 1kg, 그러면 이제 반년 또 지나면 1년이면 2kg잖아요. 이렇게 목표 설정을 조금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않게 이 정도만 해도 현실적으로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벌써부터 6개월에 1kg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통 해보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빼는 게 아니라 일단 그거를 다음에는 유지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고 무릎이 좀 통증이 줄면 거기서 더 빼보고 단계적으로 좀 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항상 드립니다. 그러면 좀 평소에 드시는 거에서 살짝 양을 줄이고 유산소나 근육 운동 같은 거를 계속 꾸준히 하면서 그러면 반기에 1kg 정도는 빠지겠네요? 그쵸. 근데 저는 먹는 것도 줄이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근데 줄여야 될 것들이 있어요. 꼭 환자분들 여쭤보면 구황작물들 정말 좋아하십니다. 고구마, 감자, 옥수수, 그거를 막 삶아가지고 막 밥 대신 먹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살은 안 빠지고 근육은 또 안 생기고, 그런 식습관을 좀 개선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 고단백 식사, 밥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 밥도 드시지만 군것질 하시는 거 좀 줄이고, 그다음에 고단백 식사 하시면 훨씬 건강하게 식사하시면서 또 근육도 운동하니까 늘게 되고 자연스럽게 체중을 좀 줄고, 이런 사이클로 가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보통은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식사량을 많이 줄이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칼로리를 좀 줄여야 되는데 칼로리를 줄이는 게 식단에 좀 변화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먹는 양을 줄이고 막 배고픈데 참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고단백 식사를 권유하고 근육이 빠지지 않게끔 단백질을 계속 보충해주고 불필요하게 과열량이 될 수 있는 탄수화물들, 빵들, 단 주스들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기 관절염 때 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체중 관리, 그러니까 체중을 줄이는 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체중 줄이는 거하고 일맥상통하지만은 우리가 무릎 주변에 운동하는 거, 운동과 체중 관리는 관절염 1기부터 4기까지 관통하는 다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강조드렸던 거는 체중 관리.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통증이 심할 때라든지 운동을 하기 어렵고 할 정도의 불편감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치료들, 약을 복용한다거나 기본적으로 물리치료 같은 걸 해본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딱 오셨을 때 다 1기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기 때 잠깐 아팠다거나 불편함이 크게 없었으니까, 조금씩 아팠으니까 그냥 이제 집에 있는 약 드시고 이렇게 그냥 지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평소랑 다르게 약을 먹어도 계속 아프고 불편하니까 병원에 오셔서 찍어봤더니 엑스레이를 2기 이렇게 진단되신 분도 계세요. 2기는 1기보다는 좀 진행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 단순 엑스레이 검사를 찍었을 때 관절의 마모가 약간 보이는 정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간이라는 게 사실 되게 애매하죠. 임상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정상 관절 간격이 이제 100점이 있다 그러면 50% 미만으로 많이 남아
남아있는 정도지만 정상과 비교했을 때는 좀 마모가 있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2기에 대한 어떤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관절염 2기는 비교적 1기의 치료랑 비슷합니다. 1기 때 말씀드린 운동치료, 그리고 체중 감소, 통증이 경미할 때는 약을 드시고 물리치료하고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1기랑 다른 치료의 차이점은 이때부터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들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1기도 우리가 연골주사라고 하는 윤활액을 보험 적용을 받고 맞을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치료로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치료하시는 분은 많지 않고요. 예방 차원에서 1기 때 연골주사를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맞는다. 그럼 훨씬 좋을까요? 저는 뭐 맞겠다는 분들은 당연히 너무 좋다고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그게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약을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아프면 약을 먹게 되고 자꾸 약을 찾게 되는데 연골주사를 통해서 통증이 완화가 빨리 되면 우리가 약 복용을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약이 많다거나 약 먹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챙겨 먹어야 되니까 또 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약 먹는 거 되게 꺼려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정형외과 약 드시면 붓는다고 싫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소염 진통제가 좀 붓게 만드는 그런 어떤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약을 먹는 게 싫을 수도 있고 또 처음부터 그냥 주사 맞고 싶어요. 연골주사 그냥 맞고 관리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주사제가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되겠죠. 저희 감기 걸렸을 때도 감기약 일주일 먹기 싫어서 주사 한 방 맞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럼요. 정말 개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감 걸렸을 때 아무것도 약 안 먹고 그냥 집에서 차 끓여서 먹으면서 한숨 자고 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 일도 많고 바쁜데 좋은 컨디션으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액 맞고 이렇게 하잖아요. 본인의 그냥 선호도의 어떤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치료의 방향성 자체가 2기부터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런 증상 변화를 느끼시는 분도 많고 또 연골이 마모되면서 나오는 그런 부스러기들이 무릎 관절 안을 막 자극하면은 무릎이 붓기도 하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환자분들 또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고민해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보통 저희가 이제 히알루론산 주사라고 하는 연골주사, 더 나아가서는 콜라겐 주사제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병원 치료를 병행해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물론 이런 주사제들이 이전에 설명 한번 드렸지만 연골을 재생해주는 마모가 된 부분들을 혹시 되살려주는 그런 치료는 아닙니다. 우리 연골을 한번 마모되면 원래 연골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주사제들은 결국에는 염증이 생기는 우리 무릎에 윤활액을 보충해줘서 다시 정상 상태의 연골액으로 만들어주고 완충작용을 좀 더 보완해주고 통증을 좀 줄여주고 어떤 연구에 따르면 또 관절 마모가 되는 진행을 조금 억제해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 차원에서 증상 조절 차원에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나이대는 사실은 비슷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대 초반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겹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가 이제 2기, 관절염 2기인데 이제 이때는 우리가 똑같이 1번 체중 관리 아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체중.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운동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똑같이 이제 약 먹고 물리치료하는 기본적인 우리 기본 치료에다가 더불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적극적인 치료들, 주사 치료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절염 3기는 2기와 비교했을 때 관절의 마모가 조금 더 진행돼서 이제 현저한 마모가 보이는 것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현저하다는 것은 임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관절 간격이 정상보다 50% 이상 마모가 되어서 남아있는 게 이제 많지 않고 그렇다고 해도 완전히 마모된 건 아닌 경우 그런 시기를 다 통틀어 3기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시기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치료들 체중 관리, 운동치료, 또 연골주사 다 가능한 치료지만 수술 치료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관절염이 보통 우리나라 동아시아는 오다리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체중의 중심축이 살짝 이 동아시아는 안쪽으로 떨어지거든요.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의 다리가 대퇴골이 이렇게 있고 밑에 무릎뼈가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네. 이 오른쪽 다리인데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고관절 중심부터 발목 중심까지 이렇게 선을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 무릎 관절은 이 무게중심 축보다 바깥쪽, 이 바깥쪽으로 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쪽에 위치했다는 말은 뭐냐면 다리가 뼈만 놓고 봤을 때는 중심축이 약간 바깥쪽으로 뼈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동아시아는 대부분 이제 이런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체중을 딱 디뎠을 때 이 체중이 가해지는 이 부분이 무릎 안쪽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릎 안쪽이 자꾸 이렇게 마모가 되다 보니까 점점 무릎 안쪽부터 관절염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체형 특성상 내측 관절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이렇게 안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안쪽에 자꾸 부하를 더 많이 받게 되고 바깥쪽보다는 안쪽이 마모가 시작이 되고 그럼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관절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바깥쪽이고 이게 안쪽이면 여기가 점점 마모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그럼 점점 이게 좀 기울겠죠. 이렇게 쓰러질 거 아니에요. 점점 마모돼서 기울게 되면 얘가 이렇게 점점 똑바로 하던 다리가 이렇게 오다리 되는 겁니다. 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기, 4기로 진행할수록 곧았던 다리가 점점 휘는 것 같다. 오다리가 된다. 다리가 벌어진다. 이제 이렇게 호소하는 분도 실제로 계세요. 그래서 이제 3기에는 이런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고 실제로 이게 관절염 진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정술 같은 수술도 고려할 수가 있겠고, 교정이 꼭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상태인데 관절염이 좀 진행한 경우라면 인공관절 반치환술, 반만 바꾸는 치환술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수술적 치료가 상황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3기는 사실 뭐 나이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발견되는 시기가 이제 60대부터 발견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3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2기에서 했던 기본적인 체중 감소, 운동 치료, 거기에 기본적인 약 먹고 우리가 뭐 연골주사나 이런 주사요법으로 증상을 관리하고에 더불어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수술은 너무 종류가 많고 대부분 환자분들은 별로 수술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에 대한 얘기는 제가 수술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얘기는 아까 설명드린 얘기를 대체를 하고 이런 치료까지 고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장님은 지금 수술적 치료는 원장님 병원에서는 하진 않아요? 저는 하지 않고 있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셔야 된다면 수술병원으로 연결을 해드리죠. 진료 오래서라 쓴다거나 주변에 수술병원 잘 아는 데가 없는데요 하시면 제가 몇 군데 이제 이렇게 협력 병원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특히 무릎 수술 같은 경우 무릎 주변 수술을 좀 전공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계시는 곳을 제가 몇 군데 알고 있으니까 또 소개도 해드릴 수가 있고, 소개도 좀 사실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결과가 참 좋아야 되는데 사실은 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잘 모르시고 정말 어디 가야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몇 군데 이렇게 한번 가서 들려보시라고 몇 군데 알려드립니다. 이게 또 수술을 안 하시는 원장님이 수술 이야기까지 해주시니까 오늘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좀 진짜 신뢰가 많이 가는 것 같거든요. 관절염 3기는 증상이 참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요. 1기와 2기처럼 정말 경미한 증상만 가지고 약간 불편해서 그냥 주기적으로 연골주사 이렇게 6개월 돼서 맞으러 왔다, 또 그냥 그렇게 오시는 분도 계시고, 다시 좀 맞은 지 얼마 안 됐지만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파서 다른 치료 조금 더 해보고 싶어서 약도 받고 오셨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으로 관리가 된다 그러면 수술을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 주기가 너무 짧아서 맞았는지 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계속 그거를 반복해야 된다거나, 또는 뭐 맞았는데도 돌아서면 다시 아프고, 이제 이런 게 너무 반복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사 치료나 이런 비수술 치료를 끌고 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그때는 고려하게 됩니다. 원장님 그럼 4기는요? 4기는 이제 남아있는 연골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뼈와 뼈가 완전히 붙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아프겠어요. 뼈와 뼈가 맞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는 무조건 다 닳았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 증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기에도 수술을 안 하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거고, 증상이 너무 심하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4기 때에도 무조건 다 닳았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고 활동이 또 많지 않으면서 약 먹고 이런 비수술 치료로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면 꼭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일상생활의 지장, 보통 우리가 말하는 거는 외출할 때 집에서 뭐 지하철역까지 정도는 안 쉬고 걸을 수 있느냐, 은행 볼일 보러 가실 때 좀 걸어서 갈 수 있는 정도는 됐느냐, 이 정도거든요. 막 20-30분 정도를 충분히 걸을 수 있느냐 이렇게 기준으로 보통 삼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일상생활의 지장이 크고 통증이 굉장히 심한 편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너무 또 수술을 미루면 이게 마모가 되면서 뼈도 더 닳아버려요. 연골이 없어진 것 플러스 이 뼈까지 마모되면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수술이 더 힘들어지고, 또 너무 버티다 보면 나이가 들면서 그때 또 나이 들어서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내 몸의 신체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고 재활도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맞춰서 내가 무조건 뭐 수술을 안 하겠다, 버틴다 이런 개념보다는 증상이 없을 때는 비수술 치료로 잘 관리를 하시되, 증상이 조금 진행했을 때에는 오히려 빠른 선택을 해서 우리가 빠른 재활하고 빠르게 일상 복귀하는 게 훨씬 만족도가 좋다, 이렇게 저는 환자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정리를 하자면 4기는 보통 60세 이상에서부터 70대 이상에서 보통 발견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4기. 그래서 치료 방법은 3기 때랑 동일하지만, 이때는 수술이 아까 말씀드린 뭐 교정술 또는 뭐 연골 재생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수술이 이제 인공관절입니다. 수술을 한다 그러면 이때는 인공관절. 수술을 할 필요가 없이 증상 조절이 잘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본적인 치료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관절염 2기, 3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연골 주사,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의 주사들, 또 콜라겐 주사들이 다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릎 PRP 주사, 그리고 줄기세포 주사라고 하는 자가 골수 농축액 주사,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프로소판 풍부혈장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항염증 인자라든지 성장 인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무릎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골을 재생시키는 효과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환경이 계속 염증이 쌓여 있고 물이 차 있고 이러면 관절
파괴 속도를 좀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관절 상태를 안 좋게 만들 수가 있고 이제 그런 환경, 우리 무릎 관절 안의 상태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릎 관절의 환경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뭐 염증 상태라든지 성장인자 같은 것도 많이 들어있고 재생인자, 뭐 혈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재생시켜주는 그런 어떤 효과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연골주사나 이렇게 맞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진화된 어떤 형태의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자가농축 혈장액 주사 같은 거는 그렇게 고가는 아니지만은 흔히 줄기세포 치료라고 알려져 있는 자가골수 농축액이라든지 자가지방세포를 원심분리해서 맞는 그런 치료들은 형성된 어떤 금액대 자체가 기계 자체가 또 고가기 때문에 저도 함부로 환자분한테 권유를 못 드려요. 다만 어떻게 어서 듣고 이렇게 여쭤보신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답변도 해드리고 궁금한 것들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걔는 언제 받으면 제일 좋을까요? 베스트 타이밍. 이제 허가가 되는 상황이 2기에서 3기입니다. 근데 이제 관절염 3기가 좋을까요? 2기가 좋을까요? 2기가 당연히 좋겠죠? 그럼요. 빠르면 빨라서 좋죠. 그러니까 피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름 생기기 전에 관리하고 하듯이 주름 생기고 보톡스 맞으면 효과가 크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방 차원으로 맞는 게 최고죠. 그렇죠? 미리 관리하는 것처럼 3기여도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2기 때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죠, 치료 효과가. 근데 환자분들이 대부분 요 3기 때 오시거나 아니면 요 시기 지나서 아예 오십니다.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시거나 다른 수술을 고민하시다가 뭐 이런 것도 있다더라 하면서 이제 그때 알아보시기 때문에 누구나 그럴 건데 우리가 닥치기 전까지는 그런 깊이 고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불편하고 다른 거만 알아보다 보니까 수술은 너무 하기 싫고 그래서 알아보시는데 그런 대안적 치료로 사실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계까지 가기 전에 미리 하셔야 되는 그런 치료들인데 좀 대안적인 치료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좀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면 정보가 좀 부족한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피부과 뭐 이런 데는 정말 친숙한 과들이고 뭐 유튜브에 정보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건 내가 진짜 아픈 사람이 직접 찾아보거나 의사한테 물어보지 않은 이상 정확한 정보를 얻기 좀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원장님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 다뤄주시는 게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정보가 요즘에 많이 공유가 돼 있고 찾아보기 너무 쉬우니까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환자가 돼서 그때 유튜브 시작한 계기도 제가 찾아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이빨 치료 관련해가지고 신경치료를 찾아보는데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부작용은 없는지, 어떨 때 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도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블로그니 뭐니 다 광고만 있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단편적인 내용만 있고 정확하게 제가 궁금했던 이런 내용들이 물론 설명하시는 분들마다 의견 다를 수 있지만은 그 다른 의견도 듣고 싶은데 의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의견이라도 듣고 제가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이런 거 같다라든지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너무 없어서 그것도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목적으로도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어서 좀 좋은 내용들 또 평상시에 검색해보기 힘들었던 내용도 궁금했는데 좀 잘 몰랐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다뤄보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잘 시청해주시고 앞으로도 잘 구독해주시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정리하자면 원장님이 생각하는 무릎 관리의 핵심은 뭘까요? 먼저 이게 관절염인지 아닌지 그리고 관절염이라면 정확히 몇 개인지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관절염으로 진단이 됐다면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건 체중관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통증이 좀 일상생활에 영향을 좀 주는 정도가 있다면 관절 윤활액 보충 같은 히알루론산 주사 같은 적재적소의 병원 치료가 증상관리 또 관절염 진행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어머니도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원장님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 보면 특히 무릎 환자에 대한 공감이랑 이해가 좀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무릎을 또 전문을 취득하고 나서 대학병원에서 펠로우라고 하잖아요. 이제 임상 강사 그걸 이제 무릎 파트에서 조금 더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군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에도 무릎 파트로 제가 선발이 되어서 무릎 주변에 수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수술 재활 이런 과정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진료부터 수술 후 재활 그다음에 재활에서 퇴원해서 다 복귀해서 일상에서 와서 잘 사는 것까지 제가 보잖아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합치면 4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들이 제가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드릴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저의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디탄탄 이자온. 무릎 연골은 한번 다르면 재생이 어렵지만 관리에 따라 충분히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중, 체중 1kg만 줄여도 무릎의 하중은 4kg가 줄어듭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보다 1년에 2kg를 목표로 천천히 너무 조급하지 않게 관리하세요. 두 번째, 무릎 주변 근력을 키워 관절 부담을 나눠야 됩니다. 세 번째, 통증은 참기보다 적절한 시기에 전문의를 찾아서 연골 주사 등의 비수적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증상을 관리하고 무릎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제 부모님은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수술 없이 건강한 100세를 위해 오늘부터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는 의사 정형외과 전문의 이자훈이었습니다. 근데 원장님 어머니는 그 연세가 어느 정도 때 처음 발병하셨을까요? 발견은 조금씩 아프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바쁘고 막 이제 너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안 하잖아요. 이제 집에서 뭐 하시나요, 피디님? 저도 뭐 어머니랑 그렇게 막 모든 이런 얘기를 다 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무릎 정도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정형외과 전문의 공부하고 계셨을 때 그게 문제가 뭐냐면 집에 그 가족들의 문제는 다 공감하실 텐데 자기 전문 분야가 있으면 정말 여쭤봐야 될 거는 저한테 안 물어보고 정말 뭐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 거 뭐 감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 분야도 아닌 거 그런 거는 시시콜콜 평상시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작 이런 거는 안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잘. 근데 이제 나중에 좀 많이 아프고 일상생활 지장이 좀 되면서부터는 저도 많이 관심을 갖게 보게 됐고 그때도 이제 저 치료를 많이 했었죠. 연골 주사 설명을 드렸던 뭐 한방 주사 세 방 다 안 해본 게 없고 콜라겐 주사도 안 해본 게 없고 다 해봤어요. 스테로이드 주사 제가 뭐 환자분들 정말 싫어하지만 통증이 심한데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 또는 뭐 가족들 필요하면 스테로이드 쓰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좀 놨는데도 이게 조절이 안 됐어요, 조절이. 그래서 집에서 외출 잠깐 하시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셨고 막 쩔뚝거리니까 정말 본인도 너무 이제 스트레스고 우울하잖아요. 왜냐면 보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막 한마디씩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아픈 사람 없는데 수술을 약간 얼마나 그런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수술을 결심을 하게 된 거죠.